이제 곧 잠시 후에 웹이나 다오피스 웍스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교육은 지금 2시 반 잠시 뒤 진행을 해서요. DO 웍스, 다오피스 웍스 사용 방법과 다오피스 웍스 활용 사례, 그리고 여러분들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변 순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DO 웍스 사용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셨어요. 엄청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미 웍스에 대해서 이미 사용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마 웍스를 처음 접근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오늘 웍스는 초보자, 웍스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봤는데 어떻게 초보자 수준 정도의 수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용 방법에서는 웍스란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요 기능, 앱을 어떻게 만드는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웍스 부분을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는 부분이 제가 지금 다우기술, 제가 제 계정으로 접속된 화면입니다. 여러분들도 화면이 비슷할 거예요. 네, 화면이 비슷한데요. 메뉴의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웍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웍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화면에 보시면은 하나의 카드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카드들을 저희는 웍스 안에 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앱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보이고요. 부르고 있고요. 각각 이런 앱들은 여러분들이 또는 동료들이 직접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 앱에 들어가면 화면을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서 업무별 협업 공간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우기술에서 제가 쓰고 있는 앱이고요. 한 20가지 정도가 보이죠? 예. 네. 네, 즐겨찾기에 있는 앱의 화면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앱들이 보이고요. 여기서 하나의 앱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DO 사용자 교육 수행이라는 앱에 들어갔고요. 이 앱에 들어오게 되면은 위에 차트에 들어오게 되면은 위에 차트가 보이고요. 이 밑에 하나하나의 데이터, 이 하나하나 로우마다 데이터입니다. 네, 이 DO 사용자 교육 수행 현황 앱은 저희 다우기술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여러분들 이 다오피스 그룹웨어를 구축한 다음에 마지막 오픈한 시점에 제가 소속한 제품 기획팀에서 또는 다른 부서에서 직접 여러분 고객사를 방문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저희 내부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달라는 그 요청 처리라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런 프로세스를 이 앱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저희 제품 기획팀에서는 교육을 수행해 달라고 요청을 이 앱을 통해서 받는 거죠. 이 하단에 보이시면은 지금 122개의 기기가 있는데 하단에 보이는 각각의 교육이 진행된 이력입니다. 월별 교육 건수하고 뭐 사용자 교육 횟수 같은 거 모두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이 부분에서 이 데이터 하나하나마다 데이터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주식회사 스맥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맥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 교육 요청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안에 보시면은 뭐 임지원 수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희망일, 교육 장소, 기타 등등을 이렇게 요청로 이 앱을 통해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연동된 데이터가 있으면 밑에 하단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에 따라서 교육이 진행되고 완료가 되면은 밑에 활동 기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교육이 진행됐는지 결과를 공유를 다른 사람과 함께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앱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이런 입력 폼, 화면들을 여러분들이 다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차트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웍스 안에 보여주는 이런 칼럼, 필드 값도 여러분들이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 조건 추가를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자주 반복되는 검색 결과는
필터로 저장해가지고 내가 사용하거나 내가 자주 반복되는 필터를 저장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정한 필터를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해서 함께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앱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웍스 홈으로 다시 좀 이동을 해볼게요. 예, 웍스 홈에 들어오게 되면은 전체 즐겨 찾는 애 관계없이 이 하단에 보시면은 앱 만들기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이 앱 만들기 버튼은 보일 수도 있고요,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안 보이게 되면은 그루베어 담당자, 그러니까 저희서 부르는 사이트 관리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한테 권한을 요청하게 되면은 이 앱 만들기 버튼을 앱을 만들 수 있게 이 버튼이 보일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하니까 혹시 안 보이시면 이렇게 관리자한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앱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앱들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앱 만들기 클릭을 해볼게요. 네, 화면에 보이시면 상단에 샘플 앱으로 만들기라는 부분하고 하단에 사용 중인 앱을 복사하여 만들기라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샘플 앱은 말 그대로 샘플 앱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앱이 있어서 클릭만 하게 되면은 저희가 사전에 세팅한 설정값에 의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밑에 있는 사용 중인 앱을 복사하여 만들기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앱을 이미 만들었거나 아니면 비슷한 앱이 있어서 그 앱을 활용해 가지고 또 다른 앱을 만들고 싶을 때 활용하면 됩니다.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제가 현재 접근할 수 있는 앱들입니다.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은 동일한 화면으로 동일한 설정 값으로 앱을 만들 수가 있는데 오늘은 새로운 앱으로 클릭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로운 앱 선택을 하게 되면은 가장 처음에 해야 될 부분이 이 앱의 이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앱 이름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IT 지원 잠시만요. 지원 요청 관리 앱이라 만들고 운영자는 이 앱을 운영할 수 있는 사용자입니다. 앱을 나중에 관리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인데요. 한 명도 지정해줘도 되고 여러 명을 지정하셔도 돼요. 임의로 제가 여러 명을 또 지정을 하겠습니다. 닫기 누르고 설명은 간단하게 설명 남겨주시면 돼요. 예, 이 앱은 IT 지원 요청 관리하는 앱을 만들어서 사내에서 여러 가지 IT 지원 요청 많이 요청을 하시죠. 노트북을 대여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네트워크가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또는 각종 비밀번호를 분실했다거나 이런 요청 업무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동안에 이메일을 통해서 요청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이런 앱을 만들어 가지고 요청을 받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앱 아이콘 하나를 설정을 해서 설정이 됐죠. 그리고 만들기를 누르면은 만들면은 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관리 페이지고요. 실제 앱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화면을 통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웍스 홈에 들어가서 IT 지원 요청 N자 표시됐네요. 이거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제가 즐겨찾기 저장해서 즐겨찾는 앱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네요. IT 지원 요청 관리. IT 지원 요청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앱이 하나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앱은 만들어졌고 상세한 거는 이제 관리 페이지에서 하나하나 설정을 해야겠죠. 그런 부분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등록을 할 텐데 데이터 등록 페이지 클릭하게 되면은 제목, 내용, 파일 첨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죠. 여러분들은 이런 화면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제목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파일 첨부가 2개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설정한 운영자들은 이 톱니바퀴가 보입니다. 톱니바퀴 클릭하게 되면은 이 관리 페이지에 들어오게 되죠. 여기 다시 앱을 이동하려면 이거 눌러주셔도 되고요. 이거 눌러주셔도 다시 앱을 이동합니다. 모든 앱의 설정은 이 페이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본 정보는 사전에 좀 전에 앱을 만들 때 넣었던 앱 이름이나 운영자, 앱 설명 부분들을 설정하는 곳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입력 화면입니다. 입력 화면에 들어오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좌측에 입력 항목이라 해서 저희가 컴포넌트 타입이라고 부르는 이 항목들이 나오고요. 옆에가 여러분들이 아까 등록 페이지에서 봤던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동해 가지고
자유롭게 폼을 만들 수가 있는데 한번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거 다 지울게요. 예, 다 지우고요. 이제 입력한 항목이 하나도 없네요. 설정된 게요. 텍스트를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은 이게 이동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여기 텍스트는 제목을 텍스트라고 하면 안 되니까 여기다는 IT 지원 요청 요약이라고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컴포넌트가 있는데 다단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은 이 입력 페이지를 두 개의 단으로 다단 2단으로 나눠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 진행되고요. 표에 따라서 드롭박스, 선택형 박스죠. 단일 선택 박스인데 드롭박스 형태를 이용해 가지고 설정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IT 지원 요청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요청 사항이 있는데 이런 구분을 좀 짓는 부분 용도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구분에 네트워크, 계정, CRM 또는 ERP, 뭐 장비, 서버 장비, 기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이 옵션에 설정한 항목, 세부 항목들을 설정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컴포넌트도 추가를 해볼게요. 사용자 선택 항목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데이터를 등록을 할 때, 요청을 등록할 때 조직도를 활용해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IT를 지원 요청을 하는데 담당자를 임의로 지정할 수도 있겠죠. 물론 운영자가 지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담당자 지정을 하고 최대 여기서 담당자를 선택할 수 있는 사용자 3명 정도 선택을 하고요. 네, 기본값은 이명재 책임연구원 선택하게 되면은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멀티 텍스트를 넣어서 상세 내용을 또 받아야겠죠. 지원 요청 상세 하면 되고요. 이게 좀 넓이가 크네요. 너비 크기 같은 경우는 입력 너비 조절로 선택을 해서 속성 창에 들어가 가지고 입력 너비 조절을 50% 정도 하면 이렇게 화면이 작아지죠. 이런 식으로 좌측에 있는 다양한 컴포넌트를 이용해 가지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폼에 배치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배치를 해서 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배치한 폼을 클릭하게 되면은 각각 컴포넌트에 맞는 속성 페이지가 열려서 필요한 속성을 지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파일 첨부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파일 첨부를 하나 넣고요. 또 2개가 필요하면 2개 넣어도 됩니다. 2개 넣어도 되고요.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입력 폼이 저장이 됩니다. 네, 입력 폼이 정상적으로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F폼으로 가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IT 지원 요청하는 내용이 뭘까요? 네. 계정 비밀번호 초기화 요청드립니다. 요청하고요. 그러니까 담당자 배정을 했죠. 담당자에다가 모르면은 안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모르면 안 넣어도 되겠죠? 그리고 계정이니까 계정 부분 체크하고요. 여기 다양한 요청을 쓰게 됩니다. 간략하게 입력하겠습니다. 요청합니다. 필요한 경우 파일 첨부를 클릭해서 파일을 첨부를 할 수가 있고요.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등록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고요. 클릭하게 되면은 데이터 등록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다른 앱으로 복사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잠시 뒤에 설명드릴 텐데 상태도 대기 상태인데 진행 상태로 변경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폼에서 입력한 데이터는 IT 관련 부서에서 이 요청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이 활동 기록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처리되었다고 남기겠죠? 처리되었습니다. 남기게 되면은 알림이 해당하는 사람한테 알림이 나가고 피드백이 전달되게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만드는 부분, 입력 화면 페이지를 좀 설명드렸고요. 이어서 목록 화면 관리 페이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목록 화면은 보시면은 데이터를 하나 등록을 했는데 폼을 만들고 목록을 원하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대기하고 등록일만 나오게 됩니다.
네, 앱마다 여기에 꺼내고 싶은 필드가 각각 다를 거잖아요. 이럴 때는 똑같이 관리 페이지에 들어간 이후에 목록 화면에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단은 차트 부분인데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이 밑에 목록 화면 관리라고 해서 목록에 필드를 컬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전에 만들었던 입력품에서 만들었던 필드들이 보이는데 화면을 모두 선택을 하게 보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도 바꿀 수가 있겠죠. 상태에 놓고 아무래도 제목이 맨 앞에 오는 게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등록일을 오고 수정자는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좀 삭제를 하겠습니다. 등록자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수정일도 삭제하고 구분도 해놓겠습니다. 그 저장하고 누르게 되면은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해당하는 앱 데이터 목록에 들어오게 되면 좀 전에 설정하는 화면 그대로 목록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목록 화면을 자유롭게 꾸밀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부분, 프로세스 부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이 데이터별로 상태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볼게요. 지금 대기 상태이고요. 이 상태를 처음 등록하자마자 대기 상태가 된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업무 처리 담당자가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진행하기 버튼 누르게 되면은 상태가 진행 상태로 바뀌게 되고 상태가 바뀌겠죠. 변경한 거에 따라서 이 등록자, 요청자한테 자동으로 알림이 발송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 현재는 대기 진행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는 완료하게 되죠. 지금 현재 이 ITG 요청 관리의 프로세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기, 진행, 완료라고 지금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일 때는 대기일 때 진행으로 바꾸고 진행일 때 완료가 바꾸고 이렇게 상태를 먼저 정의를 하고 흐름을 어떤 단계에서 어떤 단계로 바꿀 수 있을지 그럴 때 어떤 버튼명이 노출되고 어떤 사용자에게만 제공할 건지 그리고 알림 대상자는 상태가 변경됐을 때 누구한테 알림을 보내줄 것인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 진행 완료가 됐는데 완료가 된 이후에도 취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업무도 있겠죠. 이런 경우 완료 취소라는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완료 취소 버튼 누르게 되면은 버튼을 넣게 되면은 취소 상태가 하나가 정의가 됐고 이제 여기다 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완료 상태일 때 완료 취소하겠다 이럴 경우 완료 여기 상태가 이미 존재하긴 하네요. 네. 완료 취소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취소하기 누르게 되면은 상태 변경을 다 주고요. 요거는 좀 삭제하겠습니다. 완료해서 완료 취소, 완료 상태일 때 완료 취소하기 버튼이 보이고 클릭하게 되면 완료 취소가 된다는 의미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 눌러서 해당 앱으로 들어가게 되면 진행이죠. 아까 상태 흐름에 따라서 완료하기 버튼만 보이게 됩니다. 완료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완료 상태로 변경이 되고 완료 상태로 변경이 됐죠. 완료 취소하기 버튼이 보여서 클릭하게 되면 다시 완료 취소 상태로 변경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프로세스를 단순하게 대기 진행 완료라고 했지만 이 상태를 숫자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척률 같은 경우는 10%, 20%, 30%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상태를 사람으로 정의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상태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만들어서 정의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누가 변경할 수 있는지를 모두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태가 모두 쓰이지는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단순 데이터 관리하는 목적이라면은 상태가 필요 없는 경우는 이 버튼을 클릭해가지고 체크하게 되면은 상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지원 요청 관리라는 앱을 만들었고요. 접근 제어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만든 앱들을 지금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함께 사용을 하고 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경우 접근 제어를 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공유 설정 부분이 있는데요. 공유 설정 부분에서
전사 설정이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은 모든 전 직원이 이 앱을 볼 수가 있는 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사적으로 전 직원이 함께 쓸 수 있는 목적이라고 하면은 전사 설정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또는 특정 사용자, 특정 부서만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사용자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사용자 그래서 저희 팀원입니다. 이명재 책임, 이윤옥선님, 박지영선님 넣고요. 그러고 보니까 다른 팀과도 함께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부서로 선택한 다음에 마케팅팀과 신규 사업팀을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 네 분하고, 네 명하고, 부서 두 팀하고, 팀의 모든 사람이겠죠. 팀원들. 함께 이 앱을 공유하게 됩니다. 진행하게 되면요. 그 밑에 등록권과 수정 권한, 삭제 권한, 뭐 비공개 설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별도의 권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장 누르시고요. 해당 앱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앱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또 하나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까 DO 사용자 교육 수행이라고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데이터가 좀 많이 있어서 이쪽으로 좀 넘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쌓게 되면은 나중에 지금 122개 정도밖에 없는데 나중에 되면 500개, 1000개 이렇게 등록이 될 수 있는데요. 등록되었을 때 조건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필터별로, 컴포넌트별로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고객사 현황이라는 앱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697개라는 앱이 있고요. 이 부분에서 조건 추가, 단순히 여기 텍스트 검색을 하게 되면은 다우라고 치게 되면 다우에 대한 키워드가 여기 포함된 그 키워드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이보다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검색을 원하시면 이 조건 추가를 통해서 각각 여러분들이 입력 폼에서 만든 필드들이 모두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이때 여기서 해당하는 필드, 검색하고 싶은 필드를 선택한 다음에 지역 대분류, 지역이 들어가 있겠죠. 지역에다가 클릭하게 되면은 서울. 그렇게 되면은 우리 고객사 현황이 353개가 서울의 고객사 현황을 볼 수가 있고 또 조건 추가해서 임직원 수라고 넣어서요. 물론 0명의 임직원 수는 없겠죠. 그래서 서울이면서 최소 0명부터 2000명 사이에 데이터는 몇 개가 있을까? 249개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필터 조건을 추가해가지고 상세적으로 검색해서 검색 조건을 넣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넣게 되면은 매우 불편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이 새 필터 저장이 돼서 필터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터 저장하면은 한번 해볼게요. 지금 분류는 서울 고객사이면서 2000명 이하 고객사 목록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게 됩니다.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이 사이드, 좌측 사이드에 개인 필터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나중에 웍스에 뭐 이렇게 딴 거 검색하다가 요 필터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필터가 결과값을 보게 되죠. 반복되는 거는 이렇게 필터로 저장해서 활용하시면 좋고요. 이 개인 필터는 말 그대로 개인 필터입니다. 나만 볼 수 있는 필터고요. 다른 사용자의 필터를 보고 싶으면은 여기 다른 사용자의 사용 필터 사용하기 클릭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사용할 필요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운영자는 필터를 저장을 할 때 좀 전에 필터 저장하는 화면이죠. 여기 기본 필터라는 저장의 버튼이 보입니다. 기본 필터로 체크해서 필터를 저장하게 되면은 상단에 기본 필터라는 목록에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접근 제어에서 여기 앱에 들어올 수 있는 사용자 지정을 했었잖아요. 이 사용자들이 모두 이 필터들을 함께 보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또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많이 질문해 주신 분들이 기존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등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해주세요. 지금 좀 전에 하나 등록했잖아요. 근데 오프라인에 엑셀이나 다른 파일들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 또는 기존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혹여나 엑셀로 정리가 가능하시다면은 이 톱니바퀴의 관리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데이터 일괄 등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일괄 등록을 버튼을 클릭해서 기존에 준비되어 있는 파일을 형식에 맞춰가지고, 얘는 가이드고요. 형식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등록할 수 있어서 10,000개든지 50,000개든지 바로 오프라인에 있는 데이터를 이 앱으로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좀 고급 기능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앱 간 데이터 연동인데요. 저희 앱은 저희 웍스에 이런 앱들이 많이 존재가 되는데 서로 앱과 앱 간에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오 고객사 현황의 앱이 있는데 여기에 저희 고객사 현황입니다. 전체 데이터 들어가면은 697개가 있죠. 이 데이터를 사용자 교육 수행 앱에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느냐? 사용자 교육 수행 들어갔습니다. 여기 등록 페이지를 클릭하게 되면은 아까 입력했던 화면들, 보셨던 화면 쭉 나올 거예요. 교육 수행에 필요한 요청이 필요한 내용을 넣게 되는데 이 중에서 고객사명이라는 필드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넣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고객사 현황 앱이라는 데이터를 끌어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미니게이트라는 회사를 선택해서 클릭하게 되면은 미니게이트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필요한 거 데이터 다 넣으시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날짜를 필수 사항이네요. 날짜를 넣고 임의로 넣겠습니다. 테스트니까요. 넣고 등록하게 되면은 이 미니게이트라는 데이터가 생성이 됐죠. 네, 이 데이터는 아까 전에 다른 앱에서 연동을 한 겁니다. 이때 클릭하게 되면은 새 창으로 미니게이트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서로 연동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밑으로 쭉 보시면은 저희가 연동된 게 좀 많은데 그 중에서 연동된 것이 다오 사용자 교육 수행이라는 앱 좀 전에 연동된 데이터를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클릭하게 되면은 좀 전에 등록된 이 화면으로 옮기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연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입력 화면 관리에서 데이터 연동을 하는 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연동이라는 필드를 활용해서 배치하면 되고 어떤 앱과 연동할 것인지 어떤 검색은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죠. 데이터 연동을 하게 되면은 연동 항목 매핑이라고 해서 데이터 연동한 후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값을 자동으로 특정 필드에 넣을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게 됩니다. 네, 지금 30분 동안 제가 간단하게 좀 웍스에 대한 기능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데이터 연동하는 부분까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처음 쓰시는 분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 따로 매뉴얼에 저희 물음표 이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은 웍스의 활용 사례 부분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활용 사례를 보시거나 메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활용 사례 부분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설명한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다른 기업이나 우리 다국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김상훈 과장이 발표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활용 사례를 마치고 질문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뒤 2시부터 2분 뒤에 다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오기술에서 다오피스 사업계획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우라고 합니다. 그 30분 동안 지금 다오피스 웍스 개설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향후 30분 동안 저희 다오기술에서 이 웍스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활용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웍스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전체 지금 활용 중인 그 앱들이 다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즐겨 찾는 앱이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앱들이 또 보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하반기 내에는 이렇게 많은 앱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조금 이제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관련 앱들끼리는 묶어가지고 그룹핑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웍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처음에 제품을 개발했을 때 사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해보다가 한 4가지 정도의 어떤 이점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프라인 업무를 온라인으로 일원화시켜서 관리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그 맞춤형 업무 프로세스를
구성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어떤 현황 관리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외부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용이하고 그것을 차트로 다차원 결과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사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은 저희가 기존의 오프라인 업무로 관리하고 있던 업무들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일원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저희가 사내 IT 지원 요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사내 IT 지원 요청을 그 오프라인 장부로 이제 기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급한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나 이메일로 주고받거니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이 웍스 앱을 만들어가지고, 요청 사항들을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등록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가 확인하고 처리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들어오셔가지고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일단 어떠한 요청권을 요청할 것인지에 대한 제목을 쓰시게 되고, 요청자 항목을 넣으시게 되고, 그 다음에 부서값, 그 다음에 연락처, 그다음 사내 번호를 기입하게 되고, 그다음 요청 구분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뭐 계정 관련인지 아니면은 뭐 ERP 관련인지 아니면 저희 다우 포털 관련인지에 대해서 항목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청 상세 내용에는 어떠한 그 요청인지 상세하게 등록을 하게 되겠죠. 제가 간단하게 테스트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청 항목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은 담당자는 이 모든 데이터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대기 상태의 어떤 접수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해가지고 요청 내용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진행할지 반려할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다우 포털 개선 요청 앱을 보실 텐데요. 저희는 저희가 초반에 그 마케팅 메시지 던질 때 600인이 실시간 사용하면서 개선하고 만드는 그룹이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는 실제로 지금도 그 버전 릴리즈업이 되면서 사내에서 먼저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오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최신 버전에 대해서 그 오류사항이 있는 것들이 사내에서 먼저 사용하다가 오류사항이 있으면은 이 앱에다가 모두 다 기록을 해가지고 접수를 받고 이에 대해서 담당자 배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완료시키게끔 지금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인사팀에 있는 박남일 과장이 저희가 포탈에 더보기에다가 그 도노북을 연동하자는 의견을 지금 한 건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담당자가 요청자는 박남일 과장이고 담당자는 이제 박찬욱 선임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선임연구원이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답글을 달아주는 형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프라인 업무를 온라인으로 일어난 사례를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맞춤형 그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저희 팀의 업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저희 팀과 디자인팀, 다른 팀과의 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업기획팀이라는 팀에 이제 속해 있는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오피스와 테라스멜이라는 그 제품에 대해서 사업 기획과 그 다음에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팀원들이 특정 업무가 신규로 발생했을 때에는 본인 스스로 등록하거나 아니면 팀장이 그 업무명을 등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진행률은 0% 처음엔 대기 상태겠죠. 그다음에 관련 제품을 설정할 수 있고 그다음 담당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내용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업무가 등록이 되겠죠. 그래서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들은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본인이 그 업무를 진행하면서 진행되었던 결과물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올리게끔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메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유실될 수 있는 데이터, 업무 이력 데이터를 이 웍스의 한 곳에 모아서 집중시켜가지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팀에서 진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한 어떤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아까 30분 동안 그 교육을 받으셨을 텐데 왼쪽에 개인 필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품별로 예를 들면 다오피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다오피스와 관련된 제품
대한 업무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진행률로 소팅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상태별로도 소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테라스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공통으로 진행하는 사항들, 그다음에 예정 사항, 그다음에 뭐 시장 제품 조사 같은 것들을 진행했을 때 이에 대해서 필터링을 줘가지고 구분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담당자별로 저희가 필터링을 줘서 지금 업무를 관리를 하고 있고, 요 보고 완료 건은 뭐 예를 들면은 이미 다 보고까지 완료돼서 저희 이제 상무님한테 저희가 보고를 하는데, 저희는 사실 이 앱을 가지고 저희가 업무 보고를 진행을 합니다. 별도로 저희가 보고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상무님과 이제 회의를 할 때 이 업무 진행 사항들만 저희가 소트해가지고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더 디테일한 내용이 필요하면은 그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로 들어가서 업무 진행들이 어떻게 진행됐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고 드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상태값을 보고 완료건으로 줘서 별도로 다시 한번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희가 필터링 지어놓은 부분들은 다 지금 진행 중인 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팀과 또 협업을 하는 있어서 저희가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팀에 저희가 요청을 하고 또 결과값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기존에는 뭐 업무 메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쪽 앱을 이제 사용을 하다가 저희가 웍스로 이제 업무가 메뉴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웍스에 지금 거의 다 이제 기록을 하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도 저희가 보시게 되면은 뭐 상태값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품명, 그 다음에 긴급한지 아닌지 체크할 수 있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저희 관리를 하고 있고 업무 제목, 그 다음에 등록자, 뭐 등록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값들을 처음에 다 초기 구성을 한 다음에 초기 구성을 하면은 등록할 때 무조건 그 항목들에 대해서 값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만약에 다오피스 웨비나를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 제목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업무인지 뭐 요청 업무인지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둬서 저희가 값을 지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제품명이 뭐 어느 제품 관련되어 디자인인지 그 다음에 뭐 요청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또 설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상세 내용에다가 저희가 요구하고자 하는 어떤 업무 내용에 대한 디테일 사항들을 적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 사항에 대해서 디자인팀의 팀장님이 이거를 업무를 보고 이 디자인을 누가 진행할지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 수정 버튼을 눌러가지고 뭐 담당자를 누구를 지정해 줄지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고요. 뭐 특이사항은 무엇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완료시키게 되고 모든 업무 진행 사항들을 활동 기록에다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저희 팀에서는 그 등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과값을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담당자별로 진행 중인 업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상태별로 어떻게 되고 있다. 완료된 건이 거의 이제 대부분인데, 뭐 지금 요청 진행건이 한 4건이다. 뭐 진행건이 4건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등록일 기준으로 저희가 또 그래프를 만들 수 있어서 일자별로 혹은 나중에는 월별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별로 요청하는 건수의 어떤 추이가 어떤지에 대해서 또 추이 트래픽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래프 이미 만들어 놓은 것때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새 차트 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그 차트 타입에 대해서 이제 설정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룹별 통계라고 나오는데 이 차트에 어떤 항목 값들을 표현할 것인가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뭘로 할까요? 그 제품명으로 하겠습니다. 제품명의 어떤 개수를 파악하고 싶다. 그래프로. 그러면 제품별 현황이라고 설정을 해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품별로 지금 몇 개 정도의 업무 요청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굉장히 저한테 유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업무가 많이 밀려 있는지 아니면은 뭐 시급한 업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할 때
확인이 필요할 때는 그래프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맞춤형 업무 프로세스라는 이름 아래 저희가 어떻게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 현황 관리. 현황 관리는 뭐냐면은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가 있을 때 그것을 웍스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다오피스 OI 현황 관리라고 해서 저희가 그 마케팅 홍보를 하면은 그 예를 들면은 뭐 웹에서 저희한테 상담 신청 메시지를 남겨주시면은 그 데이터들이 저희가 다 웍스로 유입을 시키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리드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OI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OI는 어떻게 보면은 그 미팅을 한 번씩 한 업체들의 어떤 현황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2016년도에 약 94개사 업체를 방문을 했었는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뭐 회사 어디를 방문을 했었는지, 그 다음에 사업팀의 담당자는 누군지, 그 다음에 언제 미팅을 했고, 지역은 어디 있고, 뭐 업종은 어디인지, 전체 사용 유저 수, 그 다음에 어디를 통해서 캠페인을 통해서 들어왔는지에 대해 정보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다우기술 뭐 인천에 있다라고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등록을 하고, 이 등록된 데이터는 다 목록에 다 표현이 되겠죠? 표현이 되는데, 요거를 처음에 그 추가할 때 하나하나 다 등록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는 일괄 등록, 그 다음에 일괄 다운로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겠다 라고 하면은 바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화 돼서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화 되고, 마찬가지로 이 엑셀 파일을 그대로 이제 추가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사용하신 다음에 그 데이터를 그대로 다시 한번 웍스에다가 업로드 시켜 주시면은 그 굳이 웍스에다가 한 번에 등록할 필요 없이 그 엑셀에다가 등록하셔가지고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웍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는 그 모든 영업 중인 어떤 사이트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고객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고객 관리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고객 사이트에 대해서 현황 정보들을 다 집어넣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 처음에 미팅했던 이력들도 관리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고객들이 정말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지도 한번 추가하셔가지고 관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그 현황 관리 관련돼 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은 앱은, 저희가 마케팅을 진행하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 집행권에 대해서 비용 얼마 정도 집행을 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2015년도 앱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항목명이라고 해서 어떤 그 항목에 저희가 비용을 지불했는지, 그 다음에 비용 구분이라고 해가지고 온라인 마케팅에 썼다, 아니면 오프라인 마케팅이다, 이게 대분류가 될 것 같고요. 상세 구분 값에는 그 언론 기사, 뭐 구글 키워드 광고, 다음 키워드 광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두 번째로 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비용을, 얼마나 비용을 썼는지에 대해서 금액과 그다음에 날짜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그래프를 굉장히 잘 뽑으시면은 월별 집행 현황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월별로 어느 정도 비용을 저희가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저희가 그 비용들을 집중해서 쓰고 있는지 현황 파악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상세적으로도 파악이 가능한데, 그 온라인 마케팅 중에서도 네이버 키워드 광고에 얼마 썼는지 두 번째 분류값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현황 파악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목표 값을 저희가 3억으로 잡아놨었는데 이 3억 중에서 얼마를 지금 소진 중에 있는지에 대한 현황 데이터를 뽑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를 일단은 한번 업로드 하셔가지고 다 기록을 해 놓으시면은 그 항목명에 따라, 항목 값에 따라 언제든지 원하시는 대로 그래프화 시킬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2016년에도 이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비용 관련돼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화 시켜가지고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2015년도 7월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필터를 걸어봤어요. 그래서 7월 달에 대해서는 어떤 진행들을 했었는지, 그러면은 그래프도 당연히 이 필터 값에 적용돼서 그 금액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얼마나 썼는지 네이버만 저희가 필터를 걸어서 또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웍스를 세팅을 하실 때 이 항목 값을 무엇을 줄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항목 값을 기반으로 그래프화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 부분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외부 데이터 수집 및 차트로 다차원 결과 분석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아마 처음에 다오피스 검토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오피스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버튼이 있는데요. 소개 자료라든지 아니면 상단 신청을 원하실 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방문은 어디서 하셨는지, 회사명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부서명은 무엇인지 이런 일괄의 어떤 저희가 사전 영업을 위한 데이터를 기초적으로 받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여기서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모든 값들을 저희가 지금 웍스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웍스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웍스로 수집이 가능함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요. 일단 제가 한번 테스트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신청이 완료됐던 메시지가 보여지게 되면 저희가 그 다오피스 리드의 하나의 데이터로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저희가 1차 전화를 드리게 되고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영업기회로 변환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 데이터를 복사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영업기회 앱으로 별도로 이관을 해주면은 그 영업기회 앱에 쌓여진 데이터를 보고 영업사원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식의 어떤 프로세스를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부 데이터도 웍스로 끌어들일 수 있다, 자동적으로. 요거는 저희가 상세하게 한번 매뉴얼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하반기 내에 어떻게 하면 세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간단하게 저희가 어떻게 구현했는지 말씀드리자면은 이 HTML 페이지 안에 저희가 소스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소스 값 구성들을 별도로 해놓은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웍스로 외부 데이터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값을 끌어와라 라는 일종의 하나의 명령 스크립트를 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 설정한 대로 바로 웍스 앱에 쌓이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고요. 그래서 회사에 다 마케팅 팀이 있으시겠지만 마케팅 팀에서 굉장히 사용하기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왼쪽에는 필터별로 지금 다오피스 리드가 몇 개고, 영업기회가 몇 개고, 그 다음에 리드가 몇 개고, 이런 식으로 필터를 둬서 저희가 지금 영업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런 리드 관리 앱과 그 다음에 영업 관리 앱, 그 다음에 클로징 앱, 이런 식으로 저희가 CRM, 단위 CRM을 지금 저희가 한번 구성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세일스포스닷컴이나 슈가CRM이나 여러 가지 CRM 전문 솔루션들을 많이 쓰셨는데 다오피스 웍스로도 그런 어떤 관리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어서 지금 웍스로 한번 저희가 지금 구현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사내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실제로 한번 써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상품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CRM에 기다리지 않더라도 저희가 당장 지금 할 수 있다고 저희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외부의 데이터를 웍스로 끌을 수 있다, 자동적으로 끌을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그 웍스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27분, 저희가 3시 30분까지 제가 발표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일단 3분 정도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한 2분 정도 지금 쉬겠습니다. 2분 정도 쉰 다음에 다시 Q&A 시간을 3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대화창에 올려주시면은 방금 전에 발표하셨던 그 박찬욱 선님이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채팅방으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웍스에서 그래프의 경우에는 운영자만 볼 수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네요. 웍스의 그래프는 현재는 운영자만 볼 수 있는 것은 없고요. 현재는 차트를 만들게 되면은 모든 접속자들이 다 동일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좀 개선될 의지가 있는데 지금 개선될 예정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웍스의 그래프 부분은 차트를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는 관리자가 만들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차트를 통해 개인화해서 차트를 만들 수 있는 부분으로 좀 개선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개선하게 되면은 운영자는 운영자의 별도 차트를 볼 수도 있고 개인은 개인의 필요한 차트를 구성할 수 있겠죠. 네, 오늘 녹음 파일을 받을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좀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녹화가 됐는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이 부분 좀 확인하고 별도로 좀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번 따라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활용 사례 샘플은 저희 도움말에 가시면은 웍스 활용 사례라고 따로 준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화면 좀 보여드릴게요. 네, 화면에 보시면은 물음표에 가게 되면은 활용 사례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웍스 활용 사례가 있습니다. 웍스 활용 사례라고 해서 쭉 만든 화면이 있어요. 예, 이 사례를 보고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예, 현재 웍스에 올라온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로드 후 엑셀 편집을 통해 재업로드 시 중보 데이터인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목록을 다운로드 받게 되면은 각 엑셀의 그 로우에 첫 번째 칸에 ID라는 것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ID가 고유의 번호거든요. 근데 그 고유의 번호를 넣고 그대로 올리게 되면은 기존 데이터가 업데이트하는 방식, 덮어 씌우기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박찬욱이었는데 다시 똑같은 데이터 아이디를 붙이고 홍길동이라 바꿨다.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는 덮어 씌우게 되면서 홍길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기존에 엑셀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일괄적으로 엑셀에서 고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 웍스 앱에서 데이터 고치게 되면 일일이 하나씩 데이터 등록해서 수정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목록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엑셀에 수정하신 다음에 아이디 번호 그대로 유지한 채 올리게 되면은 그 부분, 변경된 부분만 업데이트가 되고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 입력 항목 컨트롤 중에 날짜, 시간이 있는데 입력 데이터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한국 표준시로 저장되는 게 맞는가요? 이 부분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저장한 시점에 현재 서버에 저장되는 시간으로 데이터가 등록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타임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디바이스마다 그 디바이스 체크하는 타임존이 있어서 이 부분 좀 확인 후 저희가 또 별도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등록자의 정보를 저장하여 바로 보게 할 수 있나요? IP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IP? IT 지원 요청을 하였을 때 등록자의 정보를 현재는 등록자가 등록하게 되면은요 등록자와 등록일 수정일까지만 자동이 들어가고 IP 같은 거는 현재는 제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고정으로 등록해 놓을 수 있나요? 운영자가? 이건 데이터가 사용자가 데이터를 등록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입력 내용은 아까처럼 드롭박스라든지 아니면 리스트박스라든지 이런 거는 디폴트 체크까지는 가능한데 첨부 파일을 사전에 등록하는 기능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거는요. 예. 아마도 데이터 무슨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샘플 데이터를 고정으로 등록하고 싶으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기능은 현재는 제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 등록 순간 상관없이 상태를 순차적으로 대기 진행 완료선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방법 있습니다. 화면 다시 이동을 할게요. 이 화면에서 관리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목록 화면 부분이 있는데요. 목록 화면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세팅이 등록순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은 상태순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 같아요. 이때 여기 상태라는 부분을 내림차순이냐 오름차순이라고 정렬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이 목록에서 첫 번째 보여주는 디폴트 정렬순은 어떤 걸 할 거냐. 상태를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 하고 싶으면 이렇게 체크하게 되면은 이렇게 밑줄이 생기죠. 또는 아니면 진행률로 체크하고 싶거나 또는 뭐 관련 제품별로 하고 싶거나 가나다순 하고 싶거나 이러면은 이 상태를 각각의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 정렬해가지고 소트를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사진 같은 걸 올려서 보시면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차량을 관리하고 싶은데 키로수가 누적으로 적용될 수 없나요? 네, 이 기능도 아직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데이터를 참고를 해서 자동으로 필드 값을 가져오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는 그 차량 관리 목적으로는 현재는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은 별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기타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별도로 저희 고객기술지원팀을 연락해 주셔도 되고요. 예, 충분한 교육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진행하게 돼서 조금 진행하는데 문제도 좀 있었고 원활하지 않았었는데 다 이렇게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진행할 때는 더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마치고 제가 답변 못 드렸던 부분은 관련 부서 통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고객 기술지원팀으로 연락하셔서 저희 디오케어 라운지로 연락해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걸로 오늘 온라인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